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아이들 이제 한 20년 동안 공부법 잡아주다 보니까 이 중간은 잘해요. 자기 스타일도 있고 자기 그 기본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춰서 그냥 하는데, 정말 근데 아이들한테 부족한 게 뭐냐면 공부의 준비, 공부의 마무리, 요 두 개는 부족해요. 요게 부족한 아이들은 아이들이 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기초를 좀 보든지, 아니면 이 책을 보기 전에 돈가스집 연동 같은 데 보면 고기를 때리잖아요. 근데 이걸 몇 번 때려야 되는지 노하우잖아요. 자기가 이거를 빠르게 스크랩해서 여러 번 본 다음에 좀 줄인 다음에 이 과정을 하면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고 빨리 나갈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의 준비 과정이 약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강 보고 학원 수업 듣고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학원 수업에서 이 준비를 애들이 안 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버려요. 어떤 학원은 이걸 상세하게 설명할수록 아이들이 이해가 잘 된다면서 잘 머물러요, 그 학원에. 그러니까 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여기 학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이 학원에서 이 개인별 처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거 구경한 것 뿐이니까 그 본인이 자기화 시킨 다음에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이걸 정리를 한 다음에 무한 훈련을 해야 여기서 점수가 오르는데 여기서 끝나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이렇게 정리까지는 잘 하는데 여기서 무한 반복만 조금만 더 한다면 이게 극도의 효율이 돼서 점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져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면 공부한 양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를 했을 때 이게 10시간이면 요거를 여기에 한두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이거를 조금 많이 당겨서 했더라면 시기만 2주 정도를 앞세워야 되는데 지금 시험 공부 몇 주 하죠? 4주, 6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 공부를 4주 하신 다음에 2주 정도는 무한 문제 풀이를 하고 그럼 속도가 나거든요. 이걸 피드백해서 반복해갖고 여기서 정리한 거에다 다시 정리만 하더라도 차이가 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교 1등 하는 애 보니까 2달 하더라고요. 2달. 지금 가는 애들 발발발 떨면서 2달 동안 하는데 이 시험 기간이라는 자체가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은 옛날에도 했었어요.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첫 번째 준비 기간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는 걸 빨리 했으면 이거 수업 나가고 그럴 때 더 도움이 될 텐데 쭉 훑어봐도 네 지능이면 그냥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다음번에 볼 때 이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서너 번 읽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나갈 때 이게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본인이 주저주저 하면서.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까지 요까지는 잘한다니까. 요 안에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걸 정리화해서 자기화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요점 정리일 뿐이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필요한 거, 내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다 썼어요. 보다 보면 요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땡기라는 거예요, 2주를. 그래서 요 2주간에 문제를 풀다가 이 푼 거를 가지고 느낀 점을 여기다 써넣어줘야 마무리가 되는데 요 기간이 적다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부를 하는 걸 보면 공부는 잘해요. 공부는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50개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50개로 시험 시간하고 기준이 시험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이 공부 시간이에요. 시험 시간에 이걸 50개를 외우면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이걸 100개를 외우면 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50개고 이건 50개예요. 그죠? 근데 졸았는데 50개를 암기했으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졸았음이고 여기는 좋았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통계를 내서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시간 동안 풀어야 될, 모의고사에서 풀어야 될 문장수, 시험 시간에 읽어야 될 지문수,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일단 공부를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미안하지만 본인의 실력하고
그 위에 있는 실력하고 등수인하고 본인이 더 떨어진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효율성에 있어서 시험 점수를 올리겠다고 항상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알고 요걸 이해하고 요거를 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잘 맞아야죠. 이게 나중에요. 공부를 한 다음에 잘 맞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시를 본인이 본다고 치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실력이 차오르면 고시가 붙겠지 이렇게 공부한다고. 근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요? 고시에 붙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결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나 시간이 적으면 오랜 시간을 한다면 본인이 실력이 차오니까 이길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단기 시험에서는 내가 볼 때는 현재도 한 5, 6등 정도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5, 6등을 손해보는 이유가 이 기준 자체, 멘탈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점수를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랑 이거를 내용을 다 공부해가지고 알아가지고 퍼펙트하게 이해해갖고 푸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 개념이 상대적으로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번째로는 보면 본인이 이제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점수가 다 잘 나거든요. 그러면 모의고사 만약에 단련을 했더라면 거의 어떻게 보면 그 1등 각으로 다 찍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을 중심으로 하면서 모의고사 처음 했는데도 이 정도면 그냥 내신으로 그냥 계속 하고 나중에 몇 개월만 모의고사 정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상관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모의고사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모의고사 1등 한 적 있어요? 학교 1등. 그러면 이게 1등이 되고 대전 인문계 1등이 한번 찍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설령 내신에 이렇게 나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정시 봐서 가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든든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쫄지 않고. 그런데 모의고사 시험 본 것도 보면 이렇게 천천히 이제 공부해서 풀었지 이 시험 문제를 접근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 이거는 이제 좀 부족한 편이죠. 그래가지고 오답 정리를 나중에 모아놓으면 책 다 공부한 걸 갖고 오셔서 다 공부하고 다 끝난 거 맞힌 거 오답 정리한 거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도 되잖아 이렇게 접근해도 되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배워놓을 필요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시험에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을 만점 맞추는 그 기술이나 해석하는 법이나 테크닉이 어느 정도 완비되는 하고 안 되는 하고 두세 개가 차이 나거든요. 그럼 두세 개면 뭐 서성안에서 중경외실이든지 서현구에서 서성안되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자, 이게 네 번째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 어쨌든 일어나는 거 여기 보면 일어나는 건 정석대로 딱 돼서 맞춰서 잘 일어나는 거고 자는 것도 늦게 공부할 때는 늦게 공부하고 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뭘 잘하고 있냐면 이게 써줘야 되거든요. 20개에서 몇 개 맞았나 40개에서 몇 개 분수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분에 38개를 맞았는데 여기서 2개는 정리했다. 새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을지 몰라요. 네. 추가 공부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통계를 내줘야 돼요. 이건 공부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국영수탐이 균형감 있게 공부했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공부하는 분수를 여기다 써서 총 분수하면 오늘의 분수에서 이 매일의 분수를 체크할 수 있고 분수요? 몇 분 했나 네. 예를 들어서 100분, 20분, 30분 다 분을 도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쭈르륵 치면 여기다 분수를 쓰면 이번 주에 하는 국어, 영어, 수학의 총 분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합쳐서 여기서 같이 만나겠죠? 이거 도한 거랑. 근데 이걸 공부했을 때 이게 양이 팽창이 되면 더 이상 양을 팽창 못 시켜서 이제 질을 팽창시킨다는 거는 의미는 뭐냐? 여기에다 국어를 여기다 영어를 예를 들어서 150분을 했다고 치면 여기서 워드 단어를 여기다가 200개를 했다고 치잖아요. 이 효율성이 내가 증가되고 있느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몇 주 지난 다음에
증가되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유지되고 그냥 그대로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학에서 여기서 170분을 했는데 총 푸는 문제 수가 몇 개냐는 개념 부분도 하겠지만, 그러면 200개를 풀었는데 200개 중에 득점률이 몇 프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정리한 건 몇 프로냐는 거예요. 그래서 180개를 맞췄다고 치면 이게 200개인데 200개 다 맞았다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겁니다. 쉬운 것만 푸는 거예요. 그럼 이 퍼센트가 80%를 유지했을 때 내가 좋은 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80% 중에서 20개를 틀렸는데 그 중에서 10개나 5개는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아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고1 애들 푸는데, 아니 상을 사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 쭈루루 풀어가지고 해설도 같이 읽으면서 모르는 거 체크해봐 그래 쭈루루 했더니 끝까지 모르는 거 없대요. 아니 그럼 그 책을 왜 샀냐고. 뭐 공부하려고 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질로 넘어가려면 요 관계, 이 분수와 요거의 관계를 봐야지. 이 불을 더 몰리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집중도는 계속 높일 수 있어요. 대체 어느 때는 통계를, 어느 때는 문제수를 중심으로, 어쩔 때는 고난도가 몇 개인가를 중심으로. 이게 통계를 내기는 건 자기 나름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힘들다는. 그러면서 여기다가 본인에다가 이렇게 자꾸 자기 쪼르면 안 돼요. 자기가 잘한 점을 항상 써야 돼요. 이렇게 반 정도는. 네. 오늘 내가 뭐 잘했나, 나 칭찬하고 나 희망있다, 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주의점, 고칠점 쓰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이 전체를 일주일을 하나로 통째로 보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만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원 시간만 형광펜 쳐봐 이렇게 하면 학원 시간하고 네 자기주도 해서, 예를 들어서 학원 시간 대 자기주도하는, 학원 시간 대 자기주도하는 시간, 아니면 학원 시간하고 학원 숙제하는 시간, 아니면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신이고 요거는 기본 정시간, 내신과 직접적인 시간이 뭔가든지 이렇게 통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준도 괜찮고, 이런 기준도 괜찮고, 이런 기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내 식사 시간만 더 해봐요. 그럼 식사 시간을 어느 날 늘고 줄이면 내 한 개 식사 시간은 얼마냐고. 너 줄이면 얼마나 줄일 수 있냐고. 어느 날은 내 이동 시간만 해보고, 어떤 날은 수학만 다 체크해봐요. 수학만. 그러면 전체 공부 시간에 수학에 대한 비율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시간은 이 전체 시간에서 네가 언제가 제일 골든타임이었냐고. 그가 언제가 골든타임이니까 내가 이 시간대는 집중이 제일 잘 되니까 이 시간에는 무조건 암기만 하겠다. 암기할 책이 있냐고. 암기하고 뭐 하는 거 있냐고. 그 다음에 7번째, 뭐 그렇게 해가지고 쭈르륵 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거하고 어쩔 수 없는 거의 효용성, 어쩔 수 없이 그걸 했을 때, 그럼 이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전후에, 내가 그랬잖아, 전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고, 그 작업을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냐고. 이제 알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 시간표를 보면 더 이상 이렇게 더 빼갖고 너 놀았다 뭐 할다 이런 거 없어요. 나도 알아요. 그치만 상황상에서 이 숙제를 할 때, 숙제를 언제 했을 때 가장 최적인가, 이런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수업을 끝냈을 때 최적으로 끝내는 건 언제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생각도 해봐야죠. 학원이 이렇게 쭈르륵 있으면 이걸 뺐을 때 내가 스스로 했을 때 책을 읽고, 이 학원을 스스로 책을 읽었을 때 이것과의 효용성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 학원이 지금 이 책으로 나가면서 언제까지 나가야 될까? 아니면 이 학원이 내는 숙제의 질이 나한테는 맞는가? 내가 그냥 이거 풀 수 있는데 그냥 푸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분석 자체를 뭐라고? 이걸 쓴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해야 돼. 자, 이렇게 쓸 때도 수학학원 삼각함수 이거 다 안 써도 됩니다. 삼각함수 쓰면 됩니다. 그럼 삼각함수에서 뭐 배웠고 뭐 느끼는데 느낌을 써놓는 게 낫고, 앞으로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그러면 이건 영모 없으면 끝입니다. 영모.
확실히 줄여갖고 이건 짜장밥만 쓰면 되는 거야. 저녁이지 뭐 여기 때는 점심은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영모 풀이법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동화샘이면 D 쓰면 됩니다. D. 네. 문학집은 5개를 봤는데 이 느낌이 없어요. 느낌. 이렇게 검은색 위에 플러스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파란색은 내가 다음에 추가로 뭐 해야 될 거. 빨간색은 시험과 직접적으로 도움될 거. 시험에 대한 통계, 시험을 기준으로 모의고사가 몇 개 정도 상상될 것 같다.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아니면 대신해서 요게 몇 점에서 몇 점 상상하는데 요런 점에 대한 처리의 힌트를 찾았다. 이게 생물 아이템인데 기관계는 생물 맞거든요. 이거 안 써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써야 될 것도 더. 이것도요. 고티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고티수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영어 빈칸인데 몇 문제를 풀었는지 그래서 어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렇게 쪼르륵 쓴 다음에 이거 오늘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날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질을 올린다는 건 뭐냐면 이 양은 지금이에요. 지금 네가 공부하는 게 양에서는 더 이상 늘을 수가 없다고. 늘려봐야 소용없다고. 집중력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 질적으로 어떻게 놀리냐. 질적으로 올리는 애들이 그래.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집중했고 어떻게 집중했고 몇 개를 집중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정리했고 그래서 똑같은 시간 쓰는 거예요. 시간 쓰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생물, 물질, 대사, 건강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은 본인은 A를 썼는데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이거 빼도 될까요? 이거 정리하는 요점, 차라리 이걸 요점 정리로 해갖고 쓸까요? 아니면 이걸 그림까지 그릴까요? 하는 디테일한 의문이 나오면 이걸 정리해야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남의 걸 책을 공부법을 책을 다 본다고 하선 치더라도 그건 남의 얘기지. 나는 내 거에서 내가 쓰는 방법에서 개선하고 내가 가는 방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점 더 늘려나가는 거잖아. 이제 그런 거는 없다는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더 이상 늘 수는 없어요. 늘 수는 없지만 또 여기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볼 때는 학원이라는 것은 일을 1시간을 공부했다면 본인이 자기주도를 했으면 1의 점수를 줄 수가 있겠어요. 혼자 했으면. 근데 학원이라는 것은 이건 0.4, 0.3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 실질 공부의 시간에 대한 가중치를 나 나름대로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학생은 학원 일을 다니면 일의 효과가 혼자 하면 0.5의 효과가 있는 애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알지만 본인이 하루 실질 수학, 그러니까 학습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날은 떠밀려 가고 어떤 날은 멍때려도 다 가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 숙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숙제를 했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그 숙제에 대한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된가를 계산해야 질이라는 거죠. 자,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쭈루룩 썼을 때 계속 쓰면서 이걸 개선해서 일주일에 한두 가지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스트레칭이나 운동이나 산책이나 이런 거 없으면 계속 이런 일정으로 가면 나중에 급격하게 떨어져. 운동. 그 다음에 지금 겨울방학에 이 정도 스케줄로 나갈 거면 약 안 먹으면 여름에 힘들어가지고 깔아줘요. 한약을 먹든지. 약 먹어요. 약 먹어야 되고. 운동은 할 수 있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스트레칭, 산책. 많이 해봐야 줄넘기. 이거 안 하시면 지금은 상관없는데 여름에 힘들고 이게 계속 누적돼서 내가 피로하다라고 생각하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채워서 해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영어학원, 수일치 구문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영어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일치 구문을 찾기를 몇 지문을 했냐고. 그러면 요만큼이 시험 시간이라면 그 수일치 구문이나 어떤 구문을 몇 개를 풀어야 되냐. 그럼 이 효용성이 있냐고. 효용성이 얼마큼이냐고. 본인이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서 1대1로 앉혀놓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고난도로 있어요. 29번, 30번짜리 모아놓고 21번 모아놓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싸그리 다 설명해주는 그런 수업이라든가 모르는 것만 다 설명해주는 수업이라든가. 근데 학원 수업 재밌죠. 시간도 잘 가고. 왜? 인강은 내가 딴짓해도 그냥 돌아가는데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인강보다는 더 하기가 쉽겠죠. 근데
똑같이 시간표를 짰을 때, 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과외랑 학원이랑 인강이랑 이 비율을 생각해야 돼. 이걸 인강으로 할 수 있는가? 자, 왜 그러냐면 책이 너무 좋아서 책을 다 읽고 모르는 것만 인강으로 찍어보면 학원 대비 3배로 빠를 수 있을걸요. 과외도 수업만 쭉 하는 수업은 굉장히 시간 많이 낭비되지만 내가 모르는 것만 답변해도 딱 끝나는 거면 시간이 됐거든요. 자, 여기 전체에서 학생의 문제 없어요. 자기주도 학습의 비율. 자, 똑같아요. 요걸 봤어요. 모의고사를 96점을 봤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도움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이거를 보는 방법은 도움이 됐지만 한 개밖에 없어요. 에러가. 그러면 이 시간에 체크의 의미는 되지만 실력은 늘은 거는 모르겠다. 근데 점수를 할 때 시험 점수에서 미세하게 풀이 방법을 한번 연습했으니까 떨어지는 건 예방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랑 떨어지는 거 예방하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거를 분석을 해줄 수 있어도, 네 생활은 알겠는데, 이 학원 시간표하고 자기주도하는 시간 자체는 구분이 됐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색깔이나 이런 걸로 한 번쯤은. 그런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뭐냐면, 이 통계를 통해서 이 통계를 내는 이유가,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통계를 내는 이유로 내가 뭔가 하나를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씩 개선하면 50가지잖아요. 50가지면 수능 5개 차이가 안 나냐고. 아니면 내신 안 차이 나냐고. 몇 등급이? 한 등급은 안 해야 되는데 0.5등급. 50가지 생활을 바꿨는데 0.5등급 차이가 안 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애가 거의 0등급에 수령하게 가려면 이렇게 질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자기 수업을 하고 자기 점수만 맞추면 되지, 이 질적인 전체 상황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써와야 된다. 써와야 그걸 개선시키지. 질문 있어요? 아니. 들어가세요.